뉴욕주 이사당과 현직 상원 의원들을 겨냥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대규모 폭탄 테러를 계획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일대에 강력한 폭풍이 예보되면서 최대 4인치의 폭우와 돌발 홍수, 토네이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LA에서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사업체 매출도 40억 달러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합친 연간 대학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학교가 늘면서 대학가에도 10만 달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20대 직원이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조롱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 구도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미국 시각에 맞춘 듯 이틀 연속 밤중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엔 한미동맹 신뢰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기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각응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군, 한미훈련엔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한미동맹은 미한 혈맹의 주종관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루 전 미국을 향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던 김여정은 어젯밤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노골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해놓고 뒤에선 자주 국방을 운운하는 이중적 언행으로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보여준다고 비꼰 겁니다. 이틀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결다른 메시지는 결국 남북 대화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직접 소통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한미 동맹 균열과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북미 사이에 한국이 끼어들 공간을 아예 막는 한국 패싱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연내 만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모두 57기라고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비핵화가 목표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등 일방적 양보를 할 우려가 있다. 동맹들에 보내는 암울한 정치적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한 가운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11일에서 5일로 축소돼 오늘 종료됩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북한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는 북한의 핵 보유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했고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북한은 영변과 강선, 구성 등에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핵탄두를 50개 정도,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연구소는 6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최대 120개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넉 달 전엔 다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45, which should have never happened. 추정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간의 대북 협상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한 우리 정부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협조를 압박했는데요. 이란은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이란 정권 붕괴를 노린 경제 압박을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나온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제 고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위협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Right now the strait is open. 미 재무부는 오늘 바로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자금책 10명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 제재를 내세우는 대신 공습 재개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 시점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곧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상세한 경제 압박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봉쇄로 위협하자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압박 방침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33% 오른 87.83달러로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뉴욕주 의사당과 현직 상원 의원들을 노려 대규모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던 30대 여성이 FBI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뒤 해외로 도주하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의 정치 중심지이자 올버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뉴욕주 의사당. 연간 3만여 명이 찾는 이곳을 겨냥해 폭탄 테러를 계획한 여성이 어제 FBI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버니 출신 35살 제시카 보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충성 맹세를 한 보이는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총기 난사 계획을 세웠는데 IS 관계자로 가장한 FBI 정보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s alleged in the complaint, Ms. Bowie swore her allegiance to ISIS through multiple audio recordings in both English and Arabic. She clearly stated her desire to carry out an attack at the New York State Capitol. In her own words, as alleged in the criminal complaint, she said, quote, I want to destroy as much of the building as possible and kill the senators while they are meeting. I want them to lose a lot of important documents as well.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보이는 수차례 의사당을 찾아 건물 주변을 촬영하며 사전 답사를 벌였고 폭발물을 숨겨 의사당 안으로 반입하기 위한 음식 배달 가방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9.11 테러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고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폭발물을 터뜨려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시리아의 IS 통제 지역으로 탈출해 조직에 합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 추가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테러가 벌어졌다면 주 상원 의원과 경찰은 물론 민간인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FBI가 범행 직전 계획을 사전 적발하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So I'm grateful to the FBI for leading this investigation, foiling this plot, and protecting our people. I'm also grateful to the New York State Police for their work in making the arrest. As I've said before, political violence has no place in our state.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테러 조직 물자 지원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일대에 강력한 폭풍이 예보되면서 홍수와 돌풍, 토네이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한 비와 뇌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저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최대 3에서 4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대부분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강한 비와 폭풍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시간대 돌발 홍수 위험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우뿐 아니라 강한 돌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당국은 저지대와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두 거대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가 합병할 경우 LA에서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영화와 TV 업계에서만 약 4,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촬영과 제작을 돕는 중소업체와 식당 등 주변 업종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모두 1,36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카운티는 분석했습니다. It must include meaningful and enforceable commitments to keep Paramount and Warner Brothers Discovery in LA, as well as maintaining jobs, productions, and investments in LA and California. 일자리가 줄면서 지역 경제가 입는 타격도 커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은 12억 6천만 달러, 전체 사업 매출 감소 규모는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Uncertainty is the enemy of this industry. And along with Mayor Bass, we ask that the two sides come together, try to work something out, and do it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as the industry starts to recover here in Los Angeles, we can be part of that recovery and move things into a direction where those jobs that have been lost are recreated. 앞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병이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를 가정한 전망치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합친 연간 대학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학교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교재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전체의 비용을 합쳐 연간 10만 달러를 넘어선 대학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의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비용이 약 10만 5천 달러에 달했고 듀크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 USC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만 달러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졌지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이 잇따라 오르면서 이제 여러 대학이 이른바 10만 달러 대학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든 학생이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장학금과 재정 보조 등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액은 학교가 공개한 전체 비용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 MIT 등은
가구 연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직원이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쳤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링컨에 있는 썬더밸리 카지노 리조트 내 도스 코요테스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22살 조셉 노글로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5명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글은 살인 미수 혐의로 플레이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용의자는 없으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동부의 한 자동차 부품 매장이 이틀 연속 집단 절도 피해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41명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2시 20분쯤 이스트 LA의 한 오토존 매장에 수십 명이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매장이 또다시 털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묘기를 벌이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진행되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장 CCTV 등에 찍힌 용의자들의 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인물들을 아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웨스트레이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쯤 베버리 블라바드와 놀스 옥시덴탈 블라바드 인근에서 8인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15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고 쏟아져 나온 물이 인근 도로를 빠르게 뒤덮으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도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도로변 노숙자 텐트촌까지 거센 물이 밀려들면서 텐트와 매트리스 등 각종 소지품이 물에 잠기거나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LA 일대에서는 지난달 웨스트 헐리우드 선셋 블러바드에 대형 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등 최근 수도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파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딸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산 딸기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수입돼 자국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조사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딸기의 98%가 멕시코산으로 수입 규모만 10억 달러를 넘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It's really challenging. And you know what? Here's basically what every single retailer across the country would agree with me on. If you raise prices, guess what happens to sale? They go down. 앞서 멕시코산 토마토의 관세가 부과된 데다 올해 초 플로리다를 덮친 한파로 작황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달 토마토 가격은 1년 전보다 1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 농산물에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원, 즉 이스트원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착촌이 건설되면 요르단강 서안이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질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번 정착촌 건설을 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입찰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송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입찰을 3차례 미뤄왔던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 이원 지구에 들어설 정착촌 가운데 1234가구의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이원 지구는 동예루살렘과 대형 유대인 정착촌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이곳에 정착촌이 들어서면 동예루살렘과 서안 북부가 끊기면서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이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이스라엘이 나란히 공존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4개국은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가능성을 훼손한다며 이번 입찰을 즉시 취소하고 서한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도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비아디 차량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프랑스군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군사 정보를 노출하는 스파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 차량에는 차량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군사기지의 위치나 내부 모습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데이팅 앱 틴더는 이용자와의 거리를 여러 지점에서 측정하면 본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기록 앱 스트라바도 GPS로 달리거나 자전거 이동 경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승조원이 남긴 스트라바 기록을 통해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고르의 위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강부와 저수지는 바짝 말라있고 물을 구하려는 주민들은 물통을 들고 배급처로 몰려듭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미 온두라스의 모습인데요. 온두라스 정부는 전국 298개 지역 가운데 약 80%인 234곳에 가뭄 경보를 내렸고 피해가 심한 75곳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서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옥수수와 콩수확이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르렀고 일부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과자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 피해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에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등 중미를 넘어 남미 페루까지 번지고 있고요. 페루 정부도 전체 도시의 3분의 1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엘니뇨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이번 가뭄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흙더미를 파내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서남부 나리뇨주의 한 불법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광산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의 여파로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지반이 불안정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광산을 중심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중부 지역의 한 광산에서 폭발 사고로 6명이 숨졌고 지난 5월에도 2차례 광산 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기였습니다.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에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국민의힘 진정호, 조경태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이 당원권 정치의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 해당 행위 지적이 일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반기 국회 부의장 선출 당시 박덕흠 의원을 비방한 이유로 제소된 건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진정호, 조경태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 권영진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부산 돌려차기 범죄를 희화화한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이 정당 질서를 해치고 명예와 위신 등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예고했던 253곳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건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 반발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하고 다음 최고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과 최고위 등에서 우리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것,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죽었다는 등 불만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음 주 연찬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반발이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 안 준 게 사실일까요? 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날 기회가 없었기에 서면 제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청 대상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합의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일방적 통보를 정상적인 제청으로 가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서면 제청 방식을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협의를 진행했던 건 김성수 후보뿐이었고 제청은 어차피 공문으로 하는 것이기에 제청 방식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과 서면 답변서 내용을 조율하거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수사 보고서를 수정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지시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랐다는 검찰의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지난 4월 김 씨는 2심에서 도이치 사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 씨 변호인으로부터 서면 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조율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접수된 기록에 편철된 서면 문답서가 있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검찰과 김건희 측이 서로 답변을 논의했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한 뒤에도 수사 보고서의 내용과 날짜를 수정하거나 해당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최지은 전 반부패2부 검사 등 5명입니다. 다만 김 씨나 대통령실 또는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관련해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조상원 전 차장검사는 피고인에서 빠졌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경찰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생 신분 규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거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Duration of Status, DS라는 그 신분 체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무한정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4년까지만 학생 신분이 부여되며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신분을 연장하셔야지만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으로 이제 최초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때 통상적으로 4년 또는 그 학업의 기간에 맞게 최대한도로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4년이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체류 신분 연장을 학생으로서 하셔야지만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가지고 계신 I-20가 끝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서 새로운 I-2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이 허락을 하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I-20에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3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2년 그 정도까지만 체류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4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잘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분들한테는 들어올 때 4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요. 하지만 또 영사에 따라서는 그 I-20이라고 해서 학업이 만약의 경우 최대한 4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적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4년이 끝나기 전에 신분 연장을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공부를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이 새롭게 이제 I-20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거나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 9월 15일 이후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 신분 연장을 보통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I-20에 명시된 날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신분 변경을 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는 증거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성적표라든지 또 졸업을 하셨으면 졸업장, 그리고 수료를 하셨으면 수료증 같은 것,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송금 기록이 중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금 기록을 잘 챙겨 놓으시고 숙제를 했다든지 시험을 했다든지 내가 학업을 이어갔다는 증거들을 잘 챙겨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 같은 거는 이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 내용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을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